암호화폐를 활용한 대규모 불법 외환 거래 사례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세관은 올해 2월부터 암호화폐를 통한 불법 외환 거래를 기획조사한 결과 총 2조 715억 원 규모의 불법 거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의 지갑 관리 확인 시스템 구축을 추진합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최근 암호화폐 지갑 주소 추적 실증용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한다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했습니다. 거래소가 은행에 지급한 실명계좌 발급 수수료가 시장 전성기 대비 절반가량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상반기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걷어들인 총 수수료 수입은 127억 1,5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G전자가 암호화폐 지갑 애플리케이션 출시를 통해서 블록체인과 NFT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이는 하드웨어 중심의 기존 사업을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쪽으로 전환하려는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ISMS-P와 ISO 4종 인증 유지를 위한 사후 심사에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인 ISMS-P는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가 공동으로 고시한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관리 체계입니다. 가짜 암호화폐 선물 매매 사이트를 만든 개발자가 거액의 투자 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는 9월 6일 사기 방조 혐의를 받는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9월 1일 목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최악의 달이라 불리는 9월이 시작됐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의 낙폭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아서 하락장에서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는 2일 발표되는 8월 미국 고용 지표가 양호하게 나올 시에는 연준이 더욱 공격적인 긴축 정책에 나설 수 있어서 투자 심리는 다소 위축된 모습입니다.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암호화폐를 활용한 대규모 불법 외환 거래 사례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본부세관은 올해 2월부터 암호화폐를 통한 불법 외환 거래를 기획 조사한 결과 총 2조 715억 원 규모의 불법 거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세관은 이와 관련해서 총 16명을 검거했고 이 중 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7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암호화폐 구매와 관련한 불법 외환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이 됐는데 이들 거래의 상당 부분은 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 거래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불법 외환 거래 유형에는 무역대금 위장 송금과 환치기 등도 있었는데요. 이 밖에도 암호화폐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자금을 받아서 송금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한 불법 송금 대행과 또 해외로 출국해서 현지에서 직접 외화를 인출하고 암호화폐를 매수한 불법 인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의 지갑관리 확인 시스템 구축을 추진합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최근 암호화폐 지갑 주소 추적 실증용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한다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를 했는데요. 경찰대학은 암호화폐 추적과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이번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경찰이 추진하는 시스템은 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국내 원화 거래가 허가된 거래소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인데요. 경찰이 수사 중인 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검색하면은 5대 거래소 중 관리하고 있는 거래소를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는 경찰이 영장 청구와 수사 협조를 더욱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이 되는데, 즉 수사 중인 지갑을 어느 거래소가 관리하고 있는지 빠르게 확인함으로써 협조 요청과 영장 발부 등을 수월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경찰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해서 관리 거래소를 확인하는 정도만 구현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위해 경찰대학은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암호화폐 지갑 주소 추적 실증용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암호화폐 거래량 감소로 거래소가 은행에 지급한 실명계좌 발급 수수료가 시장 전성기 대비 절반가량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에서 2022년 2분기 연도별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받은 수수료 수입에 따르면은 2022년 상반기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거둬들인 총 수수료 수입은 127억 1,500만 원인데요. 암호화폐 시장의 전성기였던 2021년 상반기 대비 45%가량 줄어든 액수입니다. 또 업비트가 암호화폐 거래량의 80% 안팎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K뱅크가 가장 큰 수수료 수입을 거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다만 업비트가 K뱅크에 지급한 수수료는 지난해 2분기 대비 65%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또한 빗썸과 코인원, 코빗과 연동된 은행들의 수수료도 대폭 줄었는데요. 최근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암호화폐 거래량이 감소하자 거래소가 은행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 역시 줄어든 상황입니다. LG전자가 암호화폐 지갑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해서 블록체인과 NFT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이는 하드웨어 중심의 기존 사업을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쪽으로 전환하려는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의 일환인데요. LG전자는 월랩토라는 이름의 암호화폐 지갑 앱을 만들고 이달 들어 개발자 대상 베타 테스트를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시스템 오류를 잡아내는 최종 검증 과정을 거친 이후에 이르면 3분기, 늦어도 연내 출시가 유력한데, 월랩토는 블록체인 플랫폼 헤데라 해시그래프를 기반으로 헤데라 HTS 계열 토큰을 지원하고 보유 중인 NFT 등록 그리고 상세 정보 확인도 가능합니다. LG전자는 지난해부터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들을 정리하며 블록체인 등을 신사업 후보로 꼽았습니다. 가전과 전장 등 기존 핵심 사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서 시너지 효과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입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ISMS-P와 ISO 4종 인증 유지를 위한 사후 심사에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 ISMS-P는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가 공동으로 고시한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관리체계인데요. 인증을 획득하면 3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되며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사후 관리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코빗은 지난해 9월 ISMS-P 인증을 획득하고 이달 23일 진행한 사후 심사에서도 적합성 통과를 받아 인증 자격을 이어가게 됐는데요. 앞서 코빗은 지난달 13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관리체계 국제표준 인증 4종 사후 심사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코빗은 ISMS-P와 더불어 ISO 4종의 인증을 모두 유지한 만큼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과 서비스 관리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가짜 암호화폐 선물 매매 사이트를 만든 개발자가 거액의 투자 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이달 초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검찰에 구속 송치했는데요. 대구지방법원은 오는 9월 6일 사기 방조 혐의를 받는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A씨와 그 일당은 지난해부터 유튜브에서 암호화폐 선물 거래 사이트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이 암호화폐 투자를 부업으로 삼고 싶거나 암호화폐 투자 방법에 대해 잘 모르는 투자자들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코인 전문가 30명의 투자 방식을 인공지능화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투자금을 잃을 일이 절대 없다고 홍보를 했는데요. 현금을 입금하면 처음에는 수익이 나지만 5분도 채 되지 않아 원금까지 잃게 만들고 피해자들에게 더 큰 금액을 넣도록 유도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한 A씨는 사이트를 유지 보수하면서 투자자들을 지속적으로 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는데, 또한 피해자들이 유튜브에서 사기 피해를 호소하자 해당 댓글을 삭제하는 등 여론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업자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난 10년간의 다양한 자료를 집대성한 책, POS가 한 달 뒤에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출판된다고 밝혔습니다. 책 구매자는 암호화폐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깁코인에서 서명된 디지털 사본 그리고 NFT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더욱더 자세한 비트코인 전망과 차트 분석은 정오에 방영되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소통의 시간에 만나요.
안녕.